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21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1소단원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무장투쟁은 일종의 전쟁,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것이고요.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무력투쟁이긴 합니다. 교과서는 18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3.1운동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독립 투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주로 1920년대 이후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첫 번째는 무장투쟁이고 두 번째는 의열투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의열투쟁, 요 의열단 할 때 의열이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의열단이 결성이 됐어요. 그렇죠. 3.1운동 이후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무장투쟁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요. 이후에 좀 아픈 이야기지만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년에는 한인 애국단이 결성이 되었고요. 32년에는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께서 의거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한인 애국단 소속이십니다. 자, 오늘 용어 하나씩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삼부 성립, 의열단, 한인 애국단 얘기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학습 목표에는 안 나왔지만 3부 역시 같이 알고 가셔야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단원 할 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무장투쟁 승리와 비극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간도와 자유시에서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자, 일단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모두 만주에서 있었던 전투고요. 그 전투 지도는 이따가 자료 박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주력 부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입니다. 군무도독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만주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대첩. 정말 큰 승리였다는 거죠. 자, 이때는요. 정말 유명하죠. 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위에서 나왔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등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대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싸웠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복의 차원에서 이후 간도에 가해진 일본의 보복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도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독립군의 근거지, 그러니까 근거지, 독립군이 어디 발붙이고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다 말살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간도에 독립군이 아니라 그 독립군을 돕는 한국인, 즉 한인들의 촌락, 그들의 마을을 습격해서 막 학살하고 막 불태워버리고 하게 됩니다. 결국 독립군은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간도 참변에서 굉장한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했는데 4번 갑니다. 자유시 참변의 과정은, 자, 독립군이 간도 참변을 피해서 이제 피해가요. 독립군이 일본의 보복을 피해, 즉 간도 참변, 간도 학살을 피해서 북만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북만주에 밀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밀산. 그래서 또 이 안에서 연합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대한 독립군단이에요. 이 총재가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서일. 자, 군단이 결성이 됐고요. 했는데 이제 다수가, 이중 다수가 러시아령이었던 스바보드니, 우리말로 뭐 자유시라고도 하는데요. 뭐 자유로운 뭐 그런 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름이 자유시입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대가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부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부대의 지휘권을 두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러시아 혁명군이 여기 개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배후에 일본의 좀 사주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 독립군 중 상당수가 이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또 참변이 일어납니다. 학살 사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 얘기 봅니다. 자, 3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참정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요.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것은 이 3부는요, 진짜 자치를 위한 노력이에요. 진짜 자치. 우리 한국인들끼리의 자치. 조선 내에 있었던, 한국 내에 있었던 뭐 자치론자들, 그 얘기할 때 자치가 아닙니다. 그거랑 격이 달라요. 자, 5번 갑니다. 3부 수립의 배경과 성격은이라고 볼 건데요. 자, 3부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위에 선생님이 참정신 써놨어요. 여기 그대로 옮겨 적을게요. 참정신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기억나시죠? 여기 밑줄도 그어놨어요. 이거는 그렇죠.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이었죠. 군사기구였어요. 참의부. 육군 주만 참의부. 할 때 그 참의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의부와 신민부도 있었다. 다 세 개가 다 부로 끝나죠. 그래서 3부입니다. 자, 배경 보실게요. 배경 보면요. 왜 3부가 수립되게 되었냐? 두 차례 큰 참변이 있었죠. 간도와 자유시 참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차례 참변 이후에 만주 안에서 민족운동의 세력을 좀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가 차려지게 되고요. 이 3부의 성격은 뭐냐면 무엇보다 이제 군사기구입니다. 군사기구에서 독립군을 양성해요. 그런데 행정기구이기도 했습니다. 행정기구이기도 해서 여기는 어떤 성격이냐? 공화주의 그리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걸 더하냐면 교육이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한인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인 자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어디서? 만주에서.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각각 어디 있었는지 뒤에 자료 박스 보시면 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만주 한반도 2부급에서부터 쭉 올라가듯이 참정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의열투쟁 볼 겁니다.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요, 무력투쟁이긴 하지만 뭐 전쟁, 뭐 군대 이런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의열투쟁입니다. 자,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대표적인 단체들이고요. 자, 의열단부터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의열단의 조직 배경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그쵸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여러 의열투쟁 단체가 조직이 됐는데 의열단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단장은 그 유명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열단의 의열투쟁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의열투쟁 사례 한 6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박재혁의 신간순입니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그리고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그리고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김상욱의 종로경찰서, 다시 쓸게요. 종로경찰서, 김지섭의 일본 궁성, 나석주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 쭉 적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다 뭐 했냐? 다 폭탄 투척했습니다. 폭탄 투척입니다. 여기를 이제 폭탄을 던진 거죠. 이게 좀 뭐 폭탄을 던졌다 그래가지고 뭐 테러 행위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테러 행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뒤에 자료 박스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도 나와 있으니까 꼭 살펴보십시오. 의열단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특히 여기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의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뭐 이 사람 잡으려고 거의 1000명 이상의 일본 경찰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김상옥 한 명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영화로 한번 나올 법한데 영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8번 갑니다. 의열단의 기본 정신을 나타낸 선언문과 그 내용은 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혁명 선언이고요. 김원봉이 부탁을 해가지고 신채호가 쓰게 됩니다.
김원봉 선생이 신시원 선생한테 이거 좀 써주쇼 해갖고 써줬던 거죠. 자, 내용이 뭐냐?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게 의열단입니다. 폭탄 던졌잖아요. 그렇죠? 자, 의열단이 근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뭐였냐면 1920년대 이제 후반에, 이게 1919년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3.1운동 이후잖아요. 자, 1920년대 후반이면 거의 한 10여 년 지난 거예요. 의열투쟁이 야, 이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명 죽이고 해서가는 한계가 있다. 이거 독립 안 되겠다. 해서 이후에 체계적인 혁명 훈련과 간부를 조직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무슨 학교냐? 이 황푸 지역에 있는 군관 학교에 들어갑니다. 군인 뭐 장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고요. 나중에는 32년에는요. 직접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것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이때 물론 중국의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 또 한인애국단 조직 배경 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 자, 김구 선생께서 만든 단체인데요.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서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꾸준히 이 임정을 끌고 나가셨던 그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그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진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였죠. 국민대표회의로 인해서 그 임시정부가 완전히 침체에 빠졌죠. 그게 결렬됐었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일제는 탄압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금과 또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열투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조직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자, 11번 갑니다. 한인애국단 의열투쟁 사례는 보겠습니다. 위에는 의열단이고요. 밑에는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딱 두 분 볼게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는요, 도쿄에서 일왕, 즉 천황이죠. 이 사람을 이제 폭탄으로 죽이려는 폭사를 기도하게 됐는데 시도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실패했고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일본 관료와 그 군 지휘관 다수를 폭사시켰습니다. 어디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말이죠. 자, 근데 이후에 이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요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사변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하이 사변, 즉 일본이 중국에 상하이를 뺏고 나서 거의 전승 행사에서 전쟁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행사가 바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있었고, 거기서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을 투척했던 거거든요. 다수 폭사시키고. 그러다 보니 중국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하지 못한 것을 조선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지원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임시정부에 좀 활력이 도는 거죠. 자금과 인력이 부족했던 그 임정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서 오늘 우리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함께 우리 공부해 봤고요. 우리 같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또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